이번 시간에는 어떤 개념을 배울 거냐면 추상 클래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참고로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단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강사가 여기다가 칼이라 써볼게요. 자, 이거 코드 안 써도 됩니다. 칼이라 썼고요. A 무기 2 new 활. 그 다음에 여기는 작동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할 거고, 마찬가지로 투핫해도 작동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해 볼게요. 그러면 클래스 칼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클래스 활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각각의 작동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작동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칼 작동. 그 다음에 이때는 활 작동.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되겠죠? 그쵸?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동 이렇게 하면 중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칼과 활을 아우르는 개념이 뭐죠? 무기죠. 그 다음에 작동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 대신에 무기라고 쓸 거고. 자, 그러면 이 칼과 활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되려면 무기여야죠. 그게 바로 뭐다? 상속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차피 메서드 오버라이딩 법칙에 의해서 이제 칼과 활은 자기 거 쓰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자, 이게 이런 뜻이죠. 뭐예요? 여기를 무기라고 쓰게 되면 오직 무기 객실랑만 연결 가능한데 칼은 무기가 맞죠. 그쵸? 우리 상식으로 비춰봤을 때. 근데 자바는 그걸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지어 B, 칼은 무기다, 활은 무기다라고 자바한테 알려준 거죠.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생각해볼게. 자, 무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700가지가 있대요. 엄청나게 많대요. 지금은 2개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무기가 작동되게끔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칼이고 얘가 활이고 나중에 무기가 하나 더 추가된다 해서 총이래요. 얘는 다음에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게 지금 세 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무기가 한 7,000개가 된대요. 자, 7,000개 쓰면 이걸 언제 어느 세월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거를 만약에 3개면 이게 만약에 3개면 반복문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할까요? 작동이라는 걸 할 수 있겠죠? 폼문 돌려서 int i는 뭐 1, i는 3, i 뿔뿔. 그래서 만약에 i가 1이다 그러면 이때는 뭐 a 무기 작동,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i가 2다 그러면 a 무기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지금 총이 3개밖에 없으니까 망정이지 700개래요. 700개면 이걸 여러분들이 700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인데 제가 또 하나 예제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N1, N2, N3를 다 출력하려면 3번 써야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손쉽게 저장하는 방법이 있죠. 뭘 이용해서? 바로 배열객체 이용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객체를 3개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 3명 탈 수 있는 버스 한 대가 만들어진 거고 그게 해당 변수에 연결된 거죠. 그죠? 이런 걸 배열 객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배열 객체를 순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인트 i는 0부터 자, 랭스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겠죠. 자, 이 랭스는 뭘로 봐야 돼요? 배열의 그죠, 길이니까 3이죠. 3. 현재 배열의 요소는 3개니까 오리를 하지 말고 ARI를 합시다. 자, I 값 출력하면 당연히 10, 20, 30이 잘 출력됩니다. 그쵸? 잘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걸 향상된 포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쓸까요? 자, 혹시 여러분들 향상된 포문 들어보셨나요? 향상된 포문이 뭐죠? 자, 향상된 포문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nt n이라 써볼게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향상된 포문이라 해요. 자, 이게 뭐냐면 ARR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0번째 값이죠. 0번째 값, 1번째, 2번째잖아요. 정확하게는 0번째가 값이 들어가서 출력, 1번째 값이 들어가서 출력, 2번째 값이 들어가서 출력, 이런 식으로 작동된다. 자, 이런 걸 어쨌든 향상된 포문이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칼과 활과 총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돼서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쓸게요. 얘는 활, 총. 자, 이런 식으로 작동. 그죠? A2 작동, A3 작동.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기를 따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 있다 했죠. 바로 뭐? 무기죠. 그쵸? 무기잖아요. 그러면 무기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이건 뭐라고 읽는 거예요? 무기들이라고 읽는 거고. 그러니까 무기들 이렇게 변수에 썼을 때 여기에 무기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기들이 연결된다는 뜻이죠. 쉽게 버스에 버스. 사람 3명 탈 수 있는 버스 한 대가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무기들이 이렇게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무기들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죠. 무기 3개 담을 수 있는 버스 한 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무기들 0번째에다가 A 무기 1.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 A 무기 1이라는 거는 뭐예요? 자, 얘는 이제 각각의 객체 리모컨이죠. 그러면 A 무기 1은 뭐 칼을 말하는 거고, 그죠? 2, 3, 그 다음에 1, 2. 얘는 마찬가지로 활을 말하는 거고, 얘는 총을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리모컨이죠, 리모컨. 칼, 활, 총 리모컨. 자, 근데 이게 된다는 거는 자바가 뭘 허용해 준 거다? 자동 형변환을 허용을 해준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 리모컨이 무기 리모컨으로 변환되는 게 안전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거죠, 그죠? 왜냐면 A 무기 1이라는 거는 원래 뭐랑만 연결이 가능해요? 얘는 실제로 칼이랑 연결돼 있죠. 얘는 활, 얘는 총.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너도 나랑 같은 객체 가리키자. 그러니까 내가 리모컨 줄 테니까 내가 가리키는 리모컨 너도 가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기들이 뭐라는 거예요? 야, 나는 오직 무기랑만 연결 가능한데 너가 가리키는 거 무기가 맞냐? 근데 자바는 A 무기 1이라는 요 녀석이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게 칼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칼이 무기인지 몰라서 우리가 뭘 해준 거예요? 상속을 해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튼간에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칼로 굳이 칼 리모컨을 하지 왜 무기 리모컨을 바꾸는지 몰랐잖아요, 그동안에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 이런 게 가능해요.
자, 향상된 폼은 이용하기 전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0 i 무기들 점 랭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기 a 무기들 i 번째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자, 그 다음에 a 무기 작동. 자, 그러면 아까 총이 아니라 무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7,000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7,000개를 한 번에 호출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칼 작동, 활 작동, 총 작동.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그죠?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만 보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무기들, 요 녀석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리모컨 들어있죠. 이 리모컨과 연결되어 있는 녀석은 버스. 그 최대 가용 인원은 몇 명? 3명이다. 즉 무기들 랭스 하면 여기 3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i가 0일 때 실행, 1일 때 실행, 2일 때 한번. 그러면 무기들 i 0번째라고 하면 이 버스가 관리하는 첫 번째 리모컨. 그죠? 그 첫 번째 리모컨은 칼 리모컨이 나와서 여기 바뀌고, 그 다음에 활 리모컨 들어와서 바뀌고, 총 리모컨 들어와서 바뀌고. 그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무기라는 클래스는 우리가 객체로 활용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약간 편의 때문에 만든 거예요? 약간 편의 때문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칼과 활과 총이라는 녀석을 지금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무기는 칼, 활, 총 이 녀석들이 같은 그룹이다 라는 걸 지금 알려주려고 묶어주려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신입 개발자가 이 작동이라는 요 메서드를 보고 딱 우리 팀에 들어와서 뭐라고 할 생각할까요? 아니, 왜 사수가 이거를 만들다 말았을까? 라고 하면서 여기를 열심히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이거 자체로 지금 완성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만들다 만 거예요? 이거 자체로 완성된 거죠. 우리가 지금 미완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요런 잡다한 것들을 우리가 리모컨 하나로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TV 리모컨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그죠? 삼성 TV, 샤오미 TV, LG TV 해가지고 그 TV를 하나의 TV 리모컨을 관리하려고 표준 TV 리모컨을 들여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무기 리모컨으로 각각의 칼과 활과 총을 조종하려고 지금 만든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걔네들을 조종하려면 최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버튼, 이 작동이라는 리모컨 버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신입이 왔대요. 자, 얘가 오늘 이거 보더니 열심히 개발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 왜? 일단 요거 자체로 완성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작동이라는 거는 메서드 오버라이딩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가 자기 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구현된 작동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꾸며봤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선임이 와가지고 사수가 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열심히 뭐 했어?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실수를 웃으면서 아, 저 열심히 이거 꾸몄습니다. 열심히 개발했습니다. 뿌듯한 얼굴로. 그러면 사수가 뭐라 하겠죠? 쌍욕을 받는 거예요. 왜 이거 완성된 건지 건들고 있냐. 자, 그래서 보통 요거를 뭐라 하냐면 구현하지 마세요 라고 해가지고 주석을 걸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구현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구현하지 말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글을 잘 안 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제품이 와도 제품 설명서 읽어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실수를 많이 하죠? 당기세요 하는데 밀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죠? 글을 잘 안 읽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자, 그래서 자바에서 뭘 했냐면 문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법을 만들었다는 거는 요거 자체를 아예 구현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뭐다? 리모컨 버튼 전용이다. 그러니까 얘로는 뭔가를 구현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이게 되려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뭘 붙여줘야 되냐면 앱스트랙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앱스트랙.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추상 메서드라거든요. 추상 메서드. 뭐라고 한다? 추상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라는 거다? 절대 활용될 수 없고 이거 리모컨 전용이다. 리모컨 전용이다, 그런 뜻인데,
자, 그러면 앱스트랙을 붙이는 거는 여기다가 이 메서드한테만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클래스 앞에다가도 여러분들이 이 앱스트랙을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추상 메서드라는 걸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앱스트랙을 붙이는 거는 여러분한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사실 여러분들의 자유를 더 제한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앱스트랙을 붙이기 전에는 뭐가 가능했죠? new, 무기라는 게 가능했어요. 그죠?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돼야 안 돼요? 자, 지금 밑줄 그어진다는 거는 된다는 얘기다, 안 된다는 얘기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앱스트랙을 붙이게 되면 new 무기 객체를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앱스트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유를 더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게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게 앱스트랙이라는 건데, 자, 추상 클래스, 추상 메서드를 하는데, 자, 그러면 칼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칼이라는 클래스, 활 클래스, 총 클래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익스텐즈 빼면 어때요? 자, 익스텐즈 빼게 되면 칼은 자기가 구현된 작동이 있겠죠. 근데 여기다 익스텐즈 하게 되면 무기가 구현된 메서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작동이라는 메서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작동이라는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얘한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거는 선택이었어요, 필수였어요? 선택이었어요. 부모가 물려준 거 쓸 거면 그대로 메서드 오버라이딩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물려줬지만 내가 그 부모가 물려준 거 쓰지 않으면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다시 재구현, 즉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자기 걸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면 오르나요? 보이시나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물려준 게 지금 쓸 수 있는 걸 준 거예요? 쓸 수 없는 걸 준 거예요? 쓸 수 없는 걸 준 거잖아요. 그죠? 쓸 수 없는 게 준 거예요. 반쪽짜리 준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요건 여러분들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추상 메서드는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필수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자바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추상 메서드, 추상 클래스를 여러분들 만들게 되면 메서드 오버라이딩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